야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뭐 이렇게 국회에 기웃거리냐.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문지방을 들락날락 하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뭐 일정 정도의 사실이 있지 않을까. 기자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렇게 약간 홀대를 받는 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본인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검찰총장이 여야 대표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한 대로 우리 김영수 전 의원님 말한 대로 지금 상황이 검찰이 녹록하지가 않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심지어 뭐 기소독점주의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이제 헌법까지 그 개정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협조 없이는 이 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제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검찰 자체의 설명을 할 루트는 가질 필요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문무일 총장이 조금 더 아쉬운 상황이다. 그렇죠.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본인은 몰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면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으면. 왜냐하면 저기 4당 대표, 5당 대표 쭉 있는데 한 명은 내가 기소하고 조사했던 사람이라면 뭐 제 판단으로는 그냥 쿨하게 안 갈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검찰의 어떤 이런 요구 조건이나 이런 욕망이 컸는지 하는 차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만 쏙 빼낼 수가 없잖아요. 더더구나 제1야당이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홀대를 받는 거는 자기가 자초한 것도 있다.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은 또 그것이 지금 현재 검찰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검찰에서 취재해보면 김혜인 박사님, 홍준표 대표도 한성격 하잖아요. 못 만날 이유 없지요 하고서 페이스북에 저 승냥이 같은 이렇게 썼는데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실은 자기가 지른 피의자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그때 성격해서 나 그만둬. 사표까지 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있어요. 대법 선고가 지금 파기환송 돌아가고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검찰 입장에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홍준표 대표를 찾아가게 되면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검찰에 개혁하려는 자가 있고 개혁을 막으려는 자가 있는 건데 개혁하겠다는 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인 거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도적인 시기상조다라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집단이 바로 자유한국당인 거거든요. 길목에 딱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홍준표 대표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강하게 부탁해야 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유한국당이 당 대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대표를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잡아서 사실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도 검찰의 입장인 거죠. 이게 운명의 장난이네요. 아이러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나서갖고서는 검찰 개혁 우리가 막으면 안 돼. 우리가 제대로 해줄게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파기환송된 재판 결과 홍준표 대표가 무죄가 나왔네? 라고 하게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괜히 약간 이 오비락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서 괜히 아쉬우니까 수사 안 하고 우야무야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세간의 의혹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라 저는 문무일 총장이 왜 이렇게 무리한 행보를 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략적인 의견은 문무일 총장이 좀 자초하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조금 전 군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 현장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아직은 혐의인 상황이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좀 쳤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게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감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관 때 대면 조사 받으신 거 있으세요? 네, 지금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군 검찰에 소환되는 장면인데요. 아들 같은 마음으로 편하게 대했던 거다. 장병과 가족들에게 상처받았다면 죄송하다라는 메시지를 했고 썩은 토마토와 전을 던진 적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공감병 중에 한 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얼굴을 가리고 나왔는데 사건이 터지니까 기자회견을 이제 하면서 본인 실명도 공개하면서 참을 수 없는 그 모욕을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아들에 대해서
그 공관장 박천주 부장의 아들, 군대 가 있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발을 하라는 것을 가장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군복무 중입니다. 한 명은 휴가를 나왔고 한 명은 공관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그야말로 황제처럼 접대를 받게 하게 했고 한 사람은 정말 노비처럼 하게 했다는데 어쩌면 계급은 이 공감명이 더 높았을 수도 있어요. 더 다 그 부부의 갑질에 대해서는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그 공관병원을 또 동원해서 저렇게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상처가 됐다 아들처럼 생각했다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만 아들처럼 생각하고 공방병들을 아들의 노예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그 공관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의 기자회견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예. 그 군검찰이 얼마나 조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조사 결과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김규식 교수님, 박천주 대장의 부인의 발언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모자를 좀 푹 눌러 쓰고 왔어요. 저희가 아직은 혐의 단계이기 때문에 또 대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얼굴 모자이크를 지금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발언하는 내용들을 본다면 군 검찰에서도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할 것 같고 또 일반 검찰로 이게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거기서도 지금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첫 출두하는 장면에서 지금 그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지금 명백히 했잖아요. 물론 이제 포괄적으로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아들을 대하는 심정으로 했다는 거에서 저는 저런 정도의 답변이 지금 출두 직전에 나왔다는 것은 시종일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군검찰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8일이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새로운 신임 작전사령관이 임명되면 이제 민간인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민간 검찰에서 제대로 이제 소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명백히 사실은 확실히 증명이 가능한 게 가혹행위를 받았다 온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 그 피해자들을 진술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영 안 된다면 대지신문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문제는 명백히 지금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분 뭐 물론 이제 박찬주 대장도 소환이 돼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박찬주 대장이나 저 부인 두 분 모두가 이제라도 정말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오늘 저 모습은 전혀 잘못을 느끼는 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처럼 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 아들한테 수발을 들으라고 해서 아들을 수발을 못 들었다고 전을 던지고 토마토를 줬다는 건데 저는 저런 부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전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예, 아직 농사병 이 제보는 검찰이 수사하겠다라는 단계도 아닌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군검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